네, 안녕하세요. 제조업 창업 사관학교의 심유중 대표이사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기존에 해썹 인증 업무를 또 많이 하다 보니까요, 우리 여러 대표님들께서 처음에 저한테 초도 상담을 주시잖아요. 어디서 잘못된 정보를 이렇게 많이 들어보시고 조금 오해가 있는 사항들이 많아서 제가 이 강의로 인해서 모든 사항을 다 팩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제 말씀만 들어보면 정확하게 이 말이 실제 인증을 받을 때 제가 다 검증, 확인한 사항이니까요. 자, 이대로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해썹을 우리가 인증을 받기 위한 필요한 최소 면적이 별도로 있나요? 자, 그런 거 없습니다. 자, 저희가 최소 11평짜리도 우리 마카롱을 제조하시는 빵이죠. 빵류에 들어가는 마카롱 제조, 식품 제조 가공업과 해썹 인증까지도 다 이렇게 허가가 난 사례가 있습니다. 절대로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100평이 됐건 뭐 150평 이상이 됐던 자, 150평 이상이 됐을 때는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자, 공장 등록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150평 이상인 것은 우리가 제조 시설을 사용하는 그 면적, 바닥의 면적이 자 500제곱미터가 150평이거든요. 그 150평 이상일 때는요. 반드시 제조 시설 설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쉽게 하면 공장 등록이라고 합니다. 자, 그게 아니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장이 뭐 60평이다. 대략 우리 60평 이내의 업체들이 많으시잖아요. 우리 소규모 해썹 같은 경우는. 자, 주의사항이 또 하나 있습니다. 소규모 해썹이라고 해서 자, 규모가 작아서 소규모가 아닙니다. 자, 이거는 시설적인 요건에서 우리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소규모 해썹 인증 받는 게 아니라요. 매출과 자, 우리 그 채용된 우리 고용 인원들을 합산을 해서 그 내용이 이제 소규모 해썹 인증 기준이다 해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시설적인 요건하고는 전혀 무관하니까요. 이 부분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해썹 공장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최소 면적은 없습니다. 다만 자, 저희가 11평 아까 제가 해썹 인증 받았다고 했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는 자, 빵류를 제조하기 위해서 먼저 특별한 게 뭡니까? 자, 보관실이 있어야겠죠. 원료나 완제품을 보관하는 시설. 자, 그다음에 뭡니까? 탈의실, 위생전실, 그다음에 가공실, 그다음에 또 뭡니까? 우리가 완제품을 우리가 나중에 포장을 해야 될 때는요. 별도의 외포장실이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외포장이라는 거는요. 1차 포장이 내포장이고요. 2차 포장이 외포장입니다. 자, 외포장은 일반적으로 박스, 뭐 스티로폼이라든지 그런 거를 포장을 해서 보통 우리 제조하시는 분들은 카톤 박스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카톤 박스. 자, 카톤 박스에 보관하실 때는요. 반드시 우리가 별도의 분진이라든지 먼지가 많이 날리는 환경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우리가 외포장실이라는 실을 두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실을 나누게 되면 아무래도 면적은 협소해지긴 하겠죠. 그러나 해썹 인증이 목적이라고 하셨을 때는 이거 시설에 대한 면적 기준은 없다. 다만 우리가 해썹 인증 받고 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입소문이 나서 우리가 생산 캐파를 좀 늘려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 장소가 많이 협소하다 보면 어떻어요? 좀 힘들죠. 우리가 제조하는 게 좀 불편도 따를 거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허가받은 식품 제조 가공업을 허가받은 그 별도의 장소에서 생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경우는 식품 제조 가공업장 우리 행정처분 대상이고 해썹 인증도 그럴 경우에는 바로 인증이 취소가 되니깐요. 그분은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최초는 우리가 작게 뭐 15평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후에 면적이 조금 더 변경이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반드시 지자체에다가 우리 영업 등록 변경 신고를 해야 되고 그 변경 신고에 따라서 자, 해썹과 관련한 우리 그 기준서라든지 그런 게 개정이 들어가야겠죠. 자,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해썹 공장은 최소 면적이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해썹 인증 완료까지 자, 비용이 과연 얼마나 들까요? 처음에 이렇게 대부분 의뢰인분들이 전화 주시면 자, 해썹 인증까지 들어가는 비용을 여쭤보시는데요. 사실상 이것은 정확하게 비용이 얼마 들어갈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요. 자, 각 시설에 맞춰서 해당 입지가 다 공장의 입지가 다 개별적이잖아요. 자, 거기에는 시공비가 별도로 산정이 되겠죠. 그 시공이라는 것은요.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서 해썹 기준에 맞게끔 일단 도면을 작업을 합니다.
도면을 작업을 CAD로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해당 우리 그 뭐 시공하는 업체에게 우리가 비교 견적을 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공사 비용이 책정이 되는데 처음부터 대략 뭐 20평 정도인데 공사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냐 이렇게 저한테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저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시공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설사 제가 우리가 시공업자라고 하더라도 이 제조 그 원자재에 대한 단가는요 계속 변동이 일어납니다. 자, 대부분 그래도 크게 큰 폭으로 차이는 나진 않지만 가장 비용에서 벌어지는 게요 시공업체들 간의 노무비입니다. 노무비. 사실은 그 노무비에서 해당 업체에서 조금 더 공사 기간을 좀 길게 잡는 경우에는요 그것을 그대로 견적에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업체들한테 보내주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서 약간 공사 비용의 차이는 나고 자 처음에 저한테 전화했을 때 제가 공사 비용 얼마 나올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 공사 비용 얼마 나올까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소위 부정확한 우리 정보와 지식을 우리 대표님들께 전하는 겁니다. 자, 반드시 현장을 확인해서 아니면 때로는 우리 해서 가설계 도면이 있으면요. 그거를 저에게 알려주시면 그 부분을 저희가 우리가 원자재, 자 우리가 건축 자재라든지 아니면 천장 마감재, 바닥 마감재 이런 것을 정확하게 평당 계산을 해서 자 일반적인 거는 제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 주셔가지고 바로 공사비가 얼마 나올 건지 여쭤보시면 안 됩니다. 저도 모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현장을 무조건 방문해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공사 비용이 이제 개별적으로 우리가 또 들어갈 것 같고요. 자, 우리 햇서에 관련해서 자, 식품 제조 가공업과 아니면 축산물 육가공업, 식유 포장 처리업, 자, 이런 거는 인허가잖아요. 인허가 외에 이제 햇섭 인증, 식품안전 인증원에 햇섭 인증을 컨설팅할 때 우리가 필요한 우리가 선행 요건, 시설적인 부분을 제가 컨설팅해 드리고 거기에 이후에는 이제 기준서를 만들어야겠죠. 그 기준서를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컨설팅 대행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의 절차가 우리 제조창업사관학교에서 하는 절차고요. 세부적으로는 우리가 현장을 검토를 우리가 방문을 해서 자, 우리가 뭐 해석 기준에 맞게끔 우리가 설계 도면을 만들어 드리고 또 우리가 식품이 있으면 그 식품에 따라서 영업 등록 이후에 품목 제조 보고도 하겠죠. 품목 제조 보고 이후에는 뭘 합니까? 자, 일단은 공정에 맞게끔 우리가 유해 요소를 우리가 판단해서 CCP를 잡고 그 CCP가 자, 정확하게 우리가 잡혔는지 검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검증하는 거는 뭐 식품 의뢰 기관에다가 우리가 뭐 자가 품질 검사라든지 유효성 검사를 시행하기도 하고 그런 일련의 절차들을 저희 제조창업사관학교에서 다 진행을 해드린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비용은 이제 별도로 이게 산정이 되는 거고요. 자, 그 외에 전체적으로 해썹이 들어가는 그 시설 비용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공사 비용.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금속 검출기라는 거는요.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릴 텐데 이 금속 검출기는 반드시 해썹을 인증할 때 금속 이물질을 자, 우리가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장비입니다. 자, 금속 검출기는요. 우리 보통 우리 중고나라라든지 그런 데 가면 중고 제품 한 300에서 한 4, 500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자, 조금 뭐 저렴한 건 한 300만 원대 하니깐요. 그런 거 사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새 제품은 대략 500에서 한 600만 원. 자, 중국산 거는 절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중국산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기존에 우리 코땡땡이라는 그 금속 검출기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시편조차도 그 업체에서 주지 않아요. 우리가 시편이 있거든요. 보통 뭐 서스라든지 FE, 자, 그래서 뭐 2mm, 3mm 이렇게 다 규격이 있습니다. 이 시편이라는 걸. 그거를 우리가 음식을 통과를 시켜서 같이 자, 이 금속 검출기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이걸 봐야 되는데요. 그 코땡땡 업체에서는 그 시편을 안 줍니다. 참 이거 좀 황당한 경우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자, 어쨌든 국내산 우리 금속 검출기 같은 경우는 AS에도 다 문제가 없고요. 자, AS와 문제도 없는 반면에 또 우리가 검교종을 하게 될 때 보통 1년에 한 번씩 이 금속 검출기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우리가 검교종을 또 받습니다. 그럴 때는 또 국내 업체가 사실 또 일사천리로 우리가 또 이렇게 처리를 해 주니깐요. 이분 또 여러분들이 우리가 위생용품을 구매하실 때 좀 고려할 사항이고 그 외에는요. 뭐 나머지 우리가 위생복이라든지 아니면 손 세정대 그다음에 우리 손 디스펜서 같은 거 그런 거는 대략 비용 얼마 크지는 않습니다. 한 50만 원, 한 100만 원 정도면 그 구매 우리 위생용품 구매 용품을 다 살 수가 있으니깐요. 자, 어쨌든 제일 많이 비용이 들어가는 건 시공비입니다. 시공비인데 결과적으로는요. 이 시공비는 현장 여건에 맞춰서 저희가 불필요한 시공 공사는 다 빼버릴 겁니다.
가성비 있게 우리가 해썹 인증만 딱 받을 수 있게끔 제가 다 해드릴 거니까요.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공사 비용이 평당 뭐 100이다, 120이다 이런 말씀 듣지 마세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다 개별적으로 우리가 공정도 모르는데 공사 비용이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맞습니다. 그 시품을 제조하는 그 공정에 따라서 그 공정을 정확하게 이해해야지만 우리 해썹 기준에 맞춰 도면이 나오고 그 도면에 따라서 이제 시공비가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천장이 보통 7m, 8m 됐을 때 우리가 천장 마감을 하면요. 한 건물에 천정이 두 개가 되잖아요. 이 두 개가 됐을 때 이 천정을 지나가는 우리 그 보통 전기 배선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 전기 배선도요. 자, 최근에 우리 소방법이 또 개정이 돼서 금속재 우리 그 옛날에는 CD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CD관도 다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원자재가격이 조금은 더 올라간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각각의 저도 이제 하도 많이 견적서를 보다 보니까 평당 이 공사업체에서 공사 비용을 적절하게 책정을 했는지 그 정도는 제가 다 감리가 다 가능합니다. 인제 하도 많은 업체들을 제가 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시공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컨설팅 상담을 받아 보시고 나서 인제 비로소야 우리가 공사 금액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오해하지 마세요. 네. 자, 다음에는요. 영업 등록에 필요한 사항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식품 제조 가공업과 축산물 가공업, 그다음에 식유 포장 처리업. 사실은 우리 해썹을 받으시려고 하는 모든 대표님들은 이 세 가지의 그 영업 인허가에 다 카테고리 범주에 들어갑니다. 물론 우리가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이나 뭐 집단 급식 이런 것도요. 영업 행위가 다 해썹 인증은 가능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다만 우리가 세 가지 식품, 축산물, 식유포장 처리업이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자, 일반적인 사항에서 우리가 해썹 인증을 받기 위해서 자, 갖가지 서류가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자, 보통 우리가 영업 등록을 하기 전에 우리가 옛날에 보건증이라고 옛날에 불렀던 거 있잖아요. 그 보건증에 대해서 서류를 발급받는 거. 그 외에는 모든 걸 인허가 서류라든지 그런 것은요. 환경법의 규제가 사실 제일 타이트합니다. 그 환경법의 규제에 관련해서는 제가 뒤에 강의로 또 진행될 테니까요.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요. 일단은 그 해당 지자체에서 원하는 구비 서류가 다 있습니다. 그 구비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좀 간단한 우리 비교적 해썹 인증 업무에서 간단한 영업 등록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야 이걸 업으로 하니까 좀 쉽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의뢰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뭐 제조 방법 설명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지 이런 거 어려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드리고요.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쉬운 업무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자, 앞으로 또 기회가 되면 제가 영업 등록하는 신청 서류 작성법도 다 알려드릴 겁니다. 자, 좀 궁금하신 게 이거 질문 많으시죠? 하나의 시설에서 영업 등록이 동시에 가능한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보시면 식품 제조 가공업과 축산물 가공업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하나의 장소에서 영업 등록이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자, 다만 우리가 작업장의 환경, 온도 기준이 축산물 가공업은 우리 작업장 온도를 15도 이하로 항상 맞춰 놓게끔 돼 있잖아요. 그런데 식품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식품은 예를 들면 뭐 소스 가열을 하게 되는 공정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축산물 육가공업은 고기를 우리가 절단을 해서 또는 분쇄를 해서 그런 고기와 소스를 이렇게 배합하는 그런 형태가 보통 우리가 영업 행위가 많은데요. 자, 그러면 축산물 가공업이 있어야 되고 식품 제조 가공업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식품이라는 것은요. 별도의 소스를 제작을 해서 개별 완제품으로 나가는 그런 행위들이 있죠. 그런 경우는 식품 제조 가공업 영업 등록이 있어야 되고 그게 아니라요. 어떠한 우리 양념갈비라고 하면 그 양념갈비가 고기도 들어갈 거고 뭐 다진 양념이라든지 소스가 들어가잖아요. 그 소스가 합쳐져서 하나의 우리 예를 들면 가공품 우리가 뭐 양념갈비가 됐다. 이런 경우에는 또 식품제조 강업 영업 허가를 안 받아도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스를 개별적으로 판매하려고 할 때는 이게 완제품이 되니까 그때야 인제 비로소 우리가 식품제조 가공업 영업 등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완제품 상에 들어가는 그 원료를 갖가지 원료를 제조하는 데서 우리가 고기가 안 들어가고 단순하게 우리가 소스를 제작한다 해서 우리가 식품 제조 강업 영업 등록을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씀입니다. 자, 어쨌든 하나의 시설에서 영업 등록이 가능한데 일부는 그 같은 시설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따로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열하는 공간은 특히나 우리 작업장 축산물 우리
가공업에서 온도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가열실을 별도로 또 구획 우리 벽을 쳐서 문을 만들고 그렇게 구획을 나눠서 우리가 또 영업 등록에서 해석 기준 설계 도면을 작성합니다. 자, 어쨌든 이 부분은 세세하게 또 현장의 여건에 따라서 동선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는 다 내용이 다르니까요.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제일 많이 오해하시는 것은요. 의뢰인분들께서 주소와 직원을 알려주시기 전에 자, 건축법상 용도만 확인하면 되지 않냐. 자, 그래서 근린생활시설이다. 영업 허가 나나요? 이렇게 여쭤보십니다.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영업 행위 자체는 사실상 우리가 건축법상 용도를 확인하는 건 맞는데요. 그 공정에 따라서 시설 및 장비류가 다 개별적이잖아요. 그러면 환경법의 규제 검토도 해야 되고 또한 예를 들면 용도 지역과 용도 구역, 뭐 지구 단위 계획, 그다음에 업종 계획 이런 공법상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 공법상의 제한은 반드시 이 건축법상 용도로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번을 정확하게 우리가 행위 이용 제한에 대한 그 사안을 다 검토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부동산 계약하실 때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해서 시품제조 가공 영업 등록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요. CCP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중점 유해 요소 관리 방안이라고 해서 우리 CCP를 보통 우리가 설정을 하는데 자, 같은 식품 유형, 예를 들면 빵류라고 하면 빵에는 우리가 보통 뭐 생지도 있고 케이크도 있고 뭐 쿠키도 있고 그러잖아요. 같은 식품 유형일지라도요. 이 공정에 따라서 CCP는 다 달라집니다. 이거를 크게 오해하시는데요. 보통 우리가 빵을 제조한다고 하면 뭐 가열 공정, 가열에서 우리가 뭐 100도 이상, 우리가 뭐 시간은 뭐 몇 분, 30분 이상 가열을 한다. 이런 공정이 같은 제품일지라도 다른데 같은 유형이라고 반드시 이게 다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우리 대표님들께서 그 제조 시설에서 해썹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품목이 리스트를 일단 정리를 하시고 그 리스트에 맞춰서 공정을 다 이렇게 만들어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 공정이 뭐 가열 온도도 다를 거고요. 뭐 세척하는 공정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 CCP가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 컨설팅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이 CCP가 달라지면 아무래도 해석 기준서 작성할 때 우리가 식품 품목에 따라서 이렇게 작성해야 될 양이 좀 늘어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래도 우리 여러 대표님들께서 자, 이걸 해썹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또 모든 제품을 또 인증받고 싶어 하시니까요. 그렇게 인제 만약에 이게 뭐 다 받고 싶다 하시면 서류를 다 이렇게 만드셔 가지고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하나의 공정으로 묶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묶어 버리고 아니면 조금 뭐 가열하는 공정이 시간이 달라진다든지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물리적 요소라든지 화학적 요소에서 뭐 크게 우리가 CCP 잡는 부분이 다르면 그 부분은 강하게 없애고 어쨌든 소규모 해썹으로 그렇게 전제를 했을 때는 최소한의 우리가 비용을 들어서 해썹 인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서류 작업을 해 드릴 거니깐요. 자, 일단은 이 부분도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요. 물류와 작업자의 이동 동선 표준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이 해썹 설계 기준은요. 우리 해썹 선행요건 관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 도면 작업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이건 지금 우리 인증원에서 표준 도안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건데요. 자, 일단 크게 한번 보실게요. 자, 노란색이 있고요. 여기 보라색이 있는데요. 자, 이 보라색 같은 경우는 청결 구역입니다. 그다음에 이 노란색이 일반 구역이고요. 자, 작업자가 왼쪽에서 처음에 들어오죠. 자, 들어와서 자, 우리 탈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 여 탈의실, 남 탈의실. 이것도 굳이 탈의실 남녀 구분 안 해도 됩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탈의실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위생 전시를 통해서 자, 위로 올라가면 전처리실이 있습니다. 이 전처리실이라는 건 일반 구역이 되겠습니다. 자, 일반 구역인데 그 아래쪽에 보니까 또 청결 구역이 있습니다. 이게 보라색 빛으로. 자, 그럼 위생 전실에서는요. 항상 일반 구역과 청결 구역을 양 갈래로 해서 뻗어나갈 수 있게끔 사실은 위생전실이 거의 센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작업자 이동 동선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빨간색이 왔다 갔다 이렇게 교차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상호. 그런데요, 이 작업자가 청결구역에 들어가서는 이 표시가 안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어쨌든 이 작업자가 이 실제로 작업하는 공간에 실제로 들어는 가야 되는데 일단 기준상으로는요. 여기 지금 보면
작업자 이동 동선이 빨간색인데 이 빨간색이 왜 포장실에서 뭐 이렇게 뭐 pit박스 세척실 그다음에 여기는 돼 있죠. pit박스 건조실로 해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게끔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준을 사실은 인동선과 물동선을 딱 구분을 해서 자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디테일하게 모르셔도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우리 작업자가 자 항상 물류의 흐름은 우리가 일반 구역, 청결 구역 돌아가서 다시 청결 구역에서 일반 구역으로 해서 우리가 보통 아웃이 되거든요. 그럼 작업자 같은 경우도요. 사실은 이 물건을 옮기기 위해서는 작업자가 들고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때로는 그 큰 규모의 공장이면 우리 자동 컨베이어라든지 그렇게 해서 물류가 일반구에서 청결구로 이렇게 갔다가 또 청결구에서 일반구로 나가고 뭐 이런 형태는 가능한데 이게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우리 자동 컨베이어 시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사람이 들고 우리 청결구를 들고 들어가야 됩니다. 뭐 청결구에 들어갈 때 당연히 우리가 위생전실 다 이렇게 손 세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옷털이 이거 먼지털이 다 하고 들어가지만 예를 들면 이 외포장실에서 다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 청결구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어쨌든 규정상에 지금 이런 형태로 위생전실이 중간에서 있는 사항이 아니라 업체의 사정마다 이게 동선 예를 들면 화장실이 안에 내부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동선을 이게 빼기가 힘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비로소 쪼끔은 우리가 이 규정 정확한 FN 규정대로 맞지는 않더라도 해썹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 요건만 우리가 충족해 주면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간이 우리가 위생 전실을 만든다든지 뭐 일반적인 위생 전실은 여기 하나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해도 우리가 제어가 충분히 된다면 해썹 인증이 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동선을 짜는 데는 우리 대표님들하고 공정을 정확하게 제가 다 들어보고 그 공정에 맞게끔 이렇게 도면을 최적화해서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이 부분도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이런 표준 도면을 그대로 우리가 기준에 따라간다고 하면 정말 이 공사 비용도 증가할 뿐더러 이 실제로 작업하는 그 공정상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FM이 존재하지만 AM으로서 우리가 충분히 위의 요소가 우리가 관리가 된다고 하는 전제 하에서는 때로는 위생전시를 뭐 별도로 하나 더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도면을 설계를 하면 되니까요. 이 부분도 어려움 없이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해썹 인증 완료까지 총 소요 기간. 일반적으로요, 우리가 영업 등록 인허가와 우리가 그다음에 해썹 인증까지 그 기간만 잡으면 한 달 정도는 우리가 보통 잡은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썹 인증을 받기 전에 영업 등록하잖아요. 그 영업 등록 전에는요, 반드시 시설 공사가 다 완료가 된 상태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자체 공무원이 실사를 나와서 우리가 영업 등록증을 발부해 주거든요. 자, 그런데 업체마다 이 시공이라는 기간이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데는 2주 만에 끝나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한 달이 걸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사 기간, 이 공기를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시공업체하고 우리가 거래를 해야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사 기간을 상대적으로 뭐 이틀이면 끝날 거를 일주일로 잡아버린다. 그래서 노무 인건비를 또 많이 측정한다. 그런 업체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업체 말고도 자 공사 기간 딱 바닥 공사 3일이면 끝나. 딱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자 우리 견적을 뽑고 이런 업체는 공사 기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죠. 그러면 반드시 선행적으로 공사가 끝나야지만 우리 행정사가 뭐 영업 등록이라든지 해썹 인증까지 그 절차를 후속 절차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요. 어쨌든 공사 기간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공사 기간만 빨리 진행되면 평균적으로 우리 저희가 한 30일에서 한 40일 이 정도면 해썹 인증까지 완료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자, 어느 기준이 더 중요할까요? 선행요건 관리가 중요하나요? 아니면 해썹 관리가 중요한가요? 선행요건이란 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뭐 시설적인 부분입니다. 공사라든지. 자, 근데 대부분 우리 의뢰인분들께서 대표님께서 전화 주시면 자, 해썹 공사를 어떻게 되고 우리 창문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만 여쭤보십니다. 실질적으로는요. 우리가 평가 점수 내릴 때 자, 선행요건 거의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안도 거의 안 나오고 왜냐면 이건 커스팅하는 부분에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2번 해석 관리. 자, 공정이 아까 중요하다고 유효소를 우리가 모니터링하는 것도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서류를 만드는 게 오히려 저희에게 더 전문성이 요하게 되고 뭐 물론 대표님들께서는 이 부분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저희가 어차피 서류를 다 요청을 해서 그 요청된 서류를 다 기준서로 해서 검증까지 다 할 거니까요. 다만 우리 가장 그래도 궁금해 하시니까 이 선응육공항과 관련해서도 별도로 제가 어떻게 시설 공사를 해야 되는지 또 후속 강의로 알려드릴게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식품 유형 또는 품목 제조 보고. 야, 이런 게 있습니다.
자사가 제조하는 예를 들면 자사가 우리 해썹 인증을 받았어요. 그럼 해썹 인증을 받았으면 우리가 제조하는 모든 제품이 해썹 인증을 받은 제품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자, 해썹 인증 우리 인증서도 보면 식품 위형이 있고 그 식품 위형만 사실은 해썹 인증을 받은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우리 축산물 육가공업으로 해서 우리가 해썹 인증을 받았는데 일부 식품 제조 가공업상 뭐 소스를 만든다. 하나의 제조소에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준서에 우리가 식품도 같이 해썹 인증을 받을 거라는 제출을 하지 않으면요. 이 어쨌든 인증을 받았지만 그 소스는 인증받은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께서 저희에게 뭐 이렇게 컨설팅을 문의해 주실 때는 항상 그 식품 유형, 제조하시려고 하는 그 식품 유형을 모두 알려주시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품목 제조 보고를 할 겁니다. 그 품목 제조 보고된 것에서도 이제 우리 해썹 의무 적용 식품을 제외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대표님께서 해썹 인증 이 제품도 받고 싶다 하면 그때서야 이제 저희가 서류를 작업을 해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비용이라는 것들 어쨌든 우리가 가성비를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제품을 해썹 인증 받는 것보다도 순차적으로 최초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판매 식품을 먼저 인증을 받으시고 순차적으로 우리가 해썹 인증을 추가로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공정위 같은 경우는요. 식품 유형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정위 같으면 우리가 해썹 간략하게 우리가 기준 변경 신청을 하면 또 되거든요. 그런 절차도 있으니까 어쨌든 빠르게 해썹 인증을 받아야지만 우리 대표님들도 우리 영업하시는데 아무래도 좀 이렇게 많이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빠른 인증과 빠른 시공 이게 모든 게 이제 저희 제조창업사관학교의 모티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여러 우리 대표님들께서 해썹 인증을 받으시라고 할 때 가장 오해하시는 몇 가지를 제가 추려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저희 제조창사관학교 우리가 서브 채널로 제조광국 TV 유튜브 채널에는요. 다양하게 우리가 제조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에피소드들 그다음에 우리가 제조업을 창업해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일궈 나가시는 우리 여러 대표님들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채널로 앞으로 더 성장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까지 우리 식품 해썹 인증을 받을 때 가장 오해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